토지 공개념과 주택시장 3. 보유세 올린다고 집값 떨어질까?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3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서강대 겸임교수이며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인 김정호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토지 공개념 이념의 세 번째 축은 토지로부터의 이익을 정부가 취하는 일이다. 징수의 방법에는 양도소득세 등 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 개발부담금 등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보유과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재산세는 용도와 보유 금액에 따라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이다. 주택은 상대적으로 고율이 적용되고 농지, 산업용지 등은 저율이다. 재산세의 실질 세율은 0.22%로서 세 부담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종부세는 주로 다주택 보유자, 주택임대업자가 대상이며 부담은 징벌적 수준이다. 종부세의 다주택 중과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월드뷰 2월호 징벌적 다주택 규제의 시장 효과 칼럼에서 다루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기존의 재산세와 종부세 외에 또 다른 강력한 보유세가 등장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인 국토보유세는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세율도 상당히 높다. 캠프 소속 남기업 소장의 2018년 논문에 따르면 세율은 0.1%부터 2.50%까지 누진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연간 30조, 60조가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2019년 재산세 중 토지분이 6조 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국토보유세의 부담은 현재보다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과 함께 중복과세 성격의 재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을 없앤다는 것이 이재명 측의 입장인 만큼 구체적 수치가 어느 정도일지는 사태의 추이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보유세 강화의 시장 효과를 국토보유세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이 세금은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용도의 왜곡에 따른 폐해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즉 종부세처럼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 효과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예상되는 효과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보유에 대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투기가 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격 하락 효과는 단기적일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세 부담이 가격 하락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수개월 또는 1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락세가 끝나고 나면 가격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주식에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주가의 반응이 어떨지를 상상해 보면 된다. 세 부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겠지만 하루 이틀 또는 길어야 일주일이면 그 과정이 끝난다.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도 다시 등장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만큼 거래가 잦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1에서 2년 안에는 끝나게 된다. 그때부터 가격이 다시 움직일 것이고 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 즉 부동산 투기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때의 투기 이익은 높아진 국토보유세를 다 부담하고도 이익이 날 정도로 커지게 될 것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우리보다 보유세 부담이 월등히 높은 두 나라의 주택 가격 추이를 보여준다. 덴마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9%로 0.26%인 한국의 4배에 달한다. 미국은 1.15%로 한국의 7배를 넘는다. 미국 중에서도 뉴저지주는 2.38%로 한국의 15배이다. 보유세로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이 맞았다면 이 두 나라는 투기가 없어야 한다. 가격도 오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80%지만 미국은 150%, 덴마크는 250%를 기록했다.
보유세 부담이 15배나 더 높은 뉴저지주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보유세가 높다고 해서 투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 국제 비교가 말해준다. 보유세로 인한 가격 하락은 세 부담이 가격에 반영되는 그 짧은 기간에 국한된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부담을 생각해보면 좋아할 일이 아니다. 가격 하락분의 크기는 세 부담 증가분과 일치한다. 따라서 싼 값에 집을 매입했더라도 그 차익만큼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까지 합치면 주택 매입자의 부담은 이전과 같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도 임대주택 등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 세부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길게 볼 때 보유세는 투기 억제 수단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소유자의 돈을 빼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장치일 뿐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수준은 걷어들인 돈을 어떤 용도에 쓸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 결정할 문제다.